학생 때는 그렇게만 엄청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몇 가지는 제가 힘을 좀 빼서 이런 것도 있단다 식으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어렵게 느껴지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진 않아도 돼요. 자, 이름부터가 축약이죠. 축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줄인다는 뜻이야. 원래 이만큼을 써야 되는 걸 이만큼으로 줄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잘 봐봐. 너네가 사실 배웠던 문법 중에 I have lost my key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재 완료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배워는 봤잖아. 근데 그래서 용법도 배웠을 거야. 뭐 계속적용법, 경험적용법, 결과적용법, 완료적용법 이렇게 해서 용법 4가지 배웠죠. 근데 정작 내가 쓰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실 거고, 그리고 현재 완료로 쓰면 항상 뭐가 되어 왔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고 본인이 스스로 저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게 기본적인 현실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뭐라 하냐면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게 대표적인 영어에서 축약된 표현입니다. 원래는요, 이게 옛날 영어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have가 은총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왜냐면 갖는다는 건 뭐를 가졌는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have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건 영어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요 이렇게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세 영어까지는, 즉 한 1400~1500년까지는 저렇게 썼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나는 갖고 있어 내 열쇠를. 근데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 듣는 사람 복창 터지지. 결국 뭐야? 열쇠 지금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끌려 나온 거야. 강조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왜 축약된 표현이냐면요, lost는 기본적으로 내가 시간 정보가 뭐라 그랬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끝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lost가. 알겠죠? 그래서 나는 키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과거에 했는데 그래서 나 그거 지금 없어 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문장 자체는요 2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I lost my key. 헐, 나 열쇠 잃어버렸어. 그래서 So I don't have it. 이거예요.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요 표현을 2가지를 하는 걸 한 번에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듣자마자 내지는 읽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아, 얘 지금 열쇠 없구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가 맨날 현재 완료로 해서, 그래서 보통 지금 대부분의 학원이나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완료를 또 하나의 시제로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제를 총 12개로 알고 있었을 거야. 시제는 2개예요. 현재랑 과거. 현재 완료는요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have라며.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어떤 상태를? 열쇠를 잃어버린 상태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거야. 그러면은 요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는 과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했지,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 거야. 지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요거는 뭐야? 지금의 정보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건 지금 당장 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 해서 나 지금 없어 라는 얘기예요. 결국.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한국어에 없어요, 이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완전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저는 고3 애들한테 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 해석하라고 하냐면 have를 보자마자 완전히라고 하라고 해요. 왜요? 애초에 PP가 완전 끝났다는 뜻이니까. 나 완전히 열쇠 잃어버렸어. 이러면 끝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만간 문장도 계속 볼 겁니다. 어쨌든 축약. 너네가 봤더니 지금 현재 완료가 대표적인 축약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거기다 제가 뭐라 써놨어요?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안 쓸까라고 하죠. 형진아, 접속사가 뭐야? 기본적으로 뭐를 2개 이상 쓰려면 얘가 필요해. 동사를 2개 이상 쓰려면. 동사를 2개 이상 쓴다는 거예요. 접속사를 쓰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동사를 하거나 무조건 몇 개만 쓰겠다는 거야? 동사를 1개만 쓴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쓰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 준동사를 통한 추격입니다. 이건 내가 눈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때 미리 스포했던 게 딱 하나 있는데 동사에서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면 지금 집에 보내드릴게요. 형제 집에 보내준다니 갑자기 좀 잠이 확 깨네. 혹시 아는 사람? 막 문장의 오형식이라 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것도 나는 조언을 했거든요. 이거 하는 적이 없어 되게. 나는 조언을 했어요. 뭐라고 조언했냐면 그녀가 마땅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접속사가 들어온 거죠? 접속사 선언 기억나세요? 선생님 괜찮아? 물 좀 마시볼래? 막 보고. 여기서 접속사 서랍 그려봐. 접속사하고 내가 뭐가 있다고 했어? 접속사는? 등이랑 종속. 종속으로는 뭐랑 뭐를 만들 수 있다? 무슨 절과 무슨 절? 저기 생각하면 쉽겠네. 저 접속사는 지금 뭐하고 있어? 어드바이스 자타. 뭐라 했어? 조언하는 거잖아. 타동사죠.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근데 목적 역할은 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명사절 만드는 거랑 부사절 만드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명사절 만들었죠. 자, 그래서 접속사가 딱 들어와서 지금 어때요? 동사가 두 가지로 쓰였네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이냐는 거야. 그죠? 조언을 한다라고 했어요. 조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행위가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조언을 해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죠? 형제는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 오늘부터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렴 라고 조언을 해줘야 그래 형제가 8시간 할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할까? 8시간은 고3 애들도 안 해요. 자, 혹시 자기 제일 많이 공부해본 게 몇 시간인지 아는 사람? 나는 이만큼까지 공부해봤어요. 저 10시간 넘긴 사람 있어요 혹시? 하지마 아직은. 고3 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3 애들한테 조언을 일단 치자고요. 그럼 조언을 해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는 당연히 어때요? 미래지향이네? 미래지향일 때 쓰는 거 준동사 미래지향인데 오늘 시험 봤잖아. 아는 거랑 쓰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은 다 맞았는데 쓰지를 못한다? 이러면 좀 투부정사 성원 알겠지? 투부정사. 그래서 요거를 to study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동사가 아니게 되네? 이거를 어떻게 타동사라며 그죠? 그러면 목적어를 요렇게 끌고 와서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 훨씬 더 짧지? 훨씬 더 짧죠? 그리고 뭐가 좋아? 왜 이름이 부정사야? 앞에 주어가 3인칭이든 1인칭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to 동사 원형으로 쓰도록 정해놨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는 접속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에서 점차 어떻게 하면 준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의 길이를 줄일까로 집중한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태로 볼게요. 접속사를 썼으면 당연히 동사 두 개죠. 그거를 동사 하나만 쓰고 제가 지금 뭐를 써놨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 형제야 준동사는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얘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알 거 없다니까 그냥 어떻게 의미상의 주어 잡고 두 번째 동사로 쭉 가시면 돼요. 얘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에 맞춰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필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준동사를 이용한 출력이에요. 경우를 딱 세 가지 쓰시면 되거든요. 왜요? 준동사가 크게 세 가지니까요. 동명사, 분사, 부정사. 그래서 각자 동명사 구문, 분사 구문, 부정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요 예문은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앞에 요 세 놈만 써보세요. 형진이 요즘 몇 시에 자? 저요? 2시 왜 이렇게 늦게 자? 원래 잘못 자요. 왜? 왜 일찍 못 자? 모르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어? 삶은 뭘까 이런 거? 내가 솔직히 윤서랑 은청이까지 모르겠는데 서관이랑 형진이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쌤도 중2 때 맨날 3, 4시에 잤거든. 나는 왜 늦게 잤냐면 컴퓨터 게임에 미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 세상에서 내가 짱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 막 20살, 30살 아저씨들 막 거느리고 막 부대 이끌고 다녔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상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좀 소위 말해서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싫은 거야. 왜냐면 그 세계, 그 가상 세계에서 내가 짱이니까 내가 이거 해 그러면 막 다 해오고 내가 아마 15살인지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날 4시, 5시, 3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학교 가서는 맨날 자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컴퓨터 게임을 한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늦게 자서 키가 안 큰 게 너무 후회되거든요. 그때 키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정도 키면 여기서 한 1, 2cm 차이밖에 안 나. 170 초반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172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애들이 작아 보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160 초중반이었거든. 나는 혼자 170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때 몰랐지. 그게 끝이라는 거. 키 크는 데는요 우유 뭐 먹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자는 거야. 성장 호르몬이 잘 때 일어나는데 너 2시 그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가 깨 있으면 호르몬이 안 터지겠죠. 너 그 키에서 멈추고 싶으면 안 자면 되겠지. 마음에 들어? 끔찍하지 않아? 성은 알겠지? 무조건 12시 전에 자는 거야. 형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자. 알겠지? 진짜 새겨들어. 내가 요즘 중학생들 반 들어가면 맨날 얘기해. 다. 제발 자. 공부하지 마. 그냥 자. 여러분 두 분도 자세가 알겠죠? 키 더 크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 키 작은 거 진짜 엄청 손해야. 너네 나중에 잘 봐봐. 은총아, 키 작은 사람 좋아하시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싫대잖아, 봐봐. 너네 지금 이 키에서 어른 되면 큰일 나. 진짜 치명타야. 진짜 너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아무리 너가 이건 좀 예외일 수 있어. 돈을 많이 버는 건 예외일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이제 윤서도 마찬가지. 키 작은 사람 좋아? 안 좋지. 일단 최소 몇이었으면 좋겠어. 봐봐. 야, 180이래. 나 지금 윤서 친구였으면 나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남자 평균 신장이 73이래요. 저 평균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1cm가 적어요. 그러니까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잘 것 같아. 거상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성환 알겠지? 넌 몇 시에 자? 3시? 4시? 뭐야 깜짝이야. 1시에서 2시? 1시간 땡기시고 형진이 2시간, 3시간 땡기서 아시겠죠? 잠이 안 와요. 헛소리 하지 마요. 너 진짜 20살 때 후회하지 말고. 알겠죠? 자, 어쨌든 뭐 하다가 이거 뭐 하려고 뭐 얘기한 건데 까먹었어요. 정작 중요한 거 까먹었기 때문에. 자, 동명사 보면은 말 그대로 명사잖아. 명사절을 축약한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원래는 뭐냐면 나 정말 자랑스럽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That he is a lawyer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거를 전치사로 바꾸는 거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변호사인 거 누가? 걔가. 이게 준동사 구문, 동명사 구문입니다. 알겠죠? 명사절을 축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요. 이 분사가 기본적으로 갖는 시간성이 뭐예요? 현재 분사 하는 중이지. 그래서 분사 구문은 항상 너네 그 지금 중딩 때 맨날 그 영작하면 뭐 as, while 이런 거 접속사 지우고 했지. 그 as랑 while이 다 똑같은 뜻이야. 뭐냐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when이랑요 as랑 while의 차이점은 뭐냐면 when은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순간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as랑 while은 항상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요. when이랑 차이점은 뭐냐면요 두 개의 사건이 같이 일어나야 돼. 그럼 봐봐. 두 개의 사건이 같이 일어났으니까 필연적으로 동사는 두 개일 수밖에 없죠. 그 중에 하나 동사를 분사로 올리고 동사를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서 현재 분사가 갖는 시간성이 기본적으로 하는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네 이거 80%는 싹 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as가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하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때문이라는 뜻도 있죠. 이게 왜 때문에라는 뜻이 생겼냐면 예를 들어 윤서가 노래를 들으면서 국어 공부를 했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어때? 원인과 결과가 되지. 그래서 이걸로 파생된 거야. 괜찮으세요 선생님? 한번 더 말해? 괜찮아? 너 왜 그래 갑자기? 간지러워. 설마 그분 아니지? 자. 아까 뭐 잘못 먹었는데? 오늘 뭐 먹었어? 어? 괜찮으니까 진정해 괜찮아. 자, 그래서 20%는요 여러분들이 하면서라고 했을 때 해석이 좀 이상한데 하면은 뭐뭐 때문에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요 저는 중1부터 고3 막론하고 하면 중상부 다 나오면 하면서라 하라고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들으면서 음악을 나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 갖는 특징은 부사절을 축약한 거예요. 그 부사절도 이거를 동시 발생 즉 병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 부정사 구문 다양하게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부정사 구문이야말로 얘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봐봐. 투부정사는 항상 윤사 뭐를 꺼내와야 된다? 그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 돼요. 왜? 부정사, 투부정사, 부정사, 준동사는 항상 의미상의 주어를 떠올리라 했죠?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녀는 허락을 했어요. 내가 집에 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집에 가도록 주어 동사처럼 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사 구문은 무조건 그냥 의미상의 주어랑 동사 관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하면서라고 하시고 얘는 그냥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필기에서 세부적으로 이것만 마저 쓰시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쌤이 물 좀 떠다 주세요. 미징한 거 떠다 주세요. 쓰고 있어. 미징한 거. 천천히 먹어. 됐지? 나중에 다 쓰면 넘어갈게요.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관계사라 돼 있잖아. 저 이거 한번 지나면 쓱 지나면 가르쳐져 있거든요. 뭐일지 한번 생각해봐. 관계사를 이용한 축약이 뭘까? 제가 분명 관계사 하면 너네가 꼭 중요한 걸 배우는데 하나 일부러 빼먹고 왔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빼먹고 왔을지. 그게 뭘지. 맞추신 분은 사이버거 세트 드릴게요. 맞추시면 사이버거 세트 기프티콘 드릴게요.
3, 유자잖아. 아는 사람 손. 없어요? 너네 분명히 배운 거야. 없어? 뭘 것 같아? 뭘 관계사를 이용한 추격이잖아. 어떻게 추격하는 거야? 너네 아는 거고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쓱 던진 적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안 가르쳤어. 관계사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은총이 혹시 아는 거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아쉽지만 아니에요. 사이버 다음에 또 볼게. 자, 다음에 또 도전해. 자, 뭐냐면 관계사를 이용한 축약은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한 축약에는 관계사 계속적 용법이라 쓰시면 돼요. 자. 원래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두 개 썼어요. 근데 계속적 용법을 쓰면 어떻게 되냐? 관계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뭐? 관계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성원아. 형준이 도와줘. 선행사가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관계사는 무조건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만 계속적 용법 쓰는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되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되고 관계부사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관계사는요.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싹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RS, RV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봐. 너네 혹시 관계 대명사 배울 때 이렇게 배운 사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배운 적 있지, 그지?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다 가르칠 거예요. 저도 저렇게 배웠고요. 물론 저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왜냐면 뒤에 절이 오니까. 그러면 접속사의 한 부류로 가르쳤겠지. 굳이 저렇게 안 나눴겠죠? 너네가 배웠던 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저게 계속적 용법 정의야.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줄게요. 밑에다가 이거 정리하시면 관계 대명사는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면요.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네가 배웠던 그 정의가 관계 대명사 그 자체의 정의가 아니라 계속적 용법의 정의였던 거야. 그리고 이 대명사는 누구야? 당연히 은총아. 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거였잖아. 누구 가리키는 거죠? 선행사. 그렇죠. 자, 그리고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은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인 거죠. 그럼 이거 하면 얘네가 뭐랑 같을까? 부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랑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랑 한정적 용법 구분하는 방법은요. 반드시 뭐? 이 콤마로 구분하는 거 알겠죠? 콤마. 그래서 요거 쓰고 요거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계속적 용법은요 아까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분사구문 막 80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거 80%는 그래서라고 그리고라고 해석하시고요. 20%를 그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그리고라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 뭔지 알아? 그냥 근대라고 하면 돼. 근대. 뭔지 알겠지? 자, 이거 다 필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쓰고 요거 쓰면 돼요. 이거? 이거 쓰지 마.
선생님이 써주신. 아 이것도 써주세요. 요거 쓰시고요. 요거 두 개 좀 같이 써주세요. 그 밑에다가 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안 쓰고 쓸 수 있는 거 얼마나 편해, 그죠? 다음 주 내로 백신 맞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오케이. 윤서 다 썼어? 됐죠? 자 다음 다음이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명사 오면 되죠? 접속사는 절여야 되는데 전치사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 해보셨으면 뭐 because랑 because of, although랑 despite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아마 정규반에서도 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왜 사실 중요하냐면 전치사를 쓰면 명사만 쓰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그래. 여기 밑에 봐봐. 여기 쓰고 있었어? 자, 요거는 요것만 쓰세요. 전치사는 요것만 쓰세요. 이것만 쓰면 필기할 거 없습니다. 영재야 다 썼어? 다 썼죠? 자, 요거예요. Because there was the accident. 왜냐하면 있었어 그 사고가. 그래서 제이는요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짧게 due to라는 전치사를 썼더니 지금 이렇게 길었던 부사절이 여기서 끊겼죠. 어때? 그래서 문장이 엄청 짧아졌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에도 불구하냐면요 있었거든요 그 사고가. 근데 제이는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although를 despite라는 전치사를 써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였네. 크게 이렇게 길이 줄어들고 확연하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쓰기 위함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쓰면 또 어떻게 또 줄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줄일 수 있어요. Although he is a student. 그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어를 겁나 잘해. 와 얘인데 영어 진짜 잘하더라. despite 해서 이거 뭐야? he가 지금 같지. 그냥 날려버리고 분사구랑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despite로 돌린 다음에 being a studen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Because he is not a student, he can't enter the classroom. 그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교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Because of를 쓴 다음에 he가 겹치니까 not being으로 해가지고 a student 한 다음에 he can enter the room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잘 봐. 너네가 봐도 이 화살표가 없었더라면 여기서 시작해도 얘보다 더 길죠, 그지? 그래서 전치사를 쓰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줄게요. 이런 거예요. Because he hadn't finished his homework. 왜냐하면 걔가 숙제를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였었어. 그래서 그녀가 엄청 화났지. 이거 서간이 과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화낸 숙제 안 해가지고 엄마가 화내는 거, 그죠? 딱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어때요? 숙제를 완전히 다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공하는 시간 정보가 앞이랑 뒤가 좀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이거 봐봐. 여기 주어가 지금 여기 서로 다르지.
그럼 주어 다시 표기해줘야 되지. 그래서 due to his 그리고 심지어 부정문이네. not 해야 되는데 심지어 시간 정보 달라서 얘 어떻게 해야 돼? 완료문으로 바꿔줘야지. having finished 하면 오히려 어때요? 더 길어지죠? 더 괴랄해지고요. 그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그냥 절로 쓰는 게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치사구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냥 대부분 다 어떤 거 이렇게 간단하게 명사구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다? 전치사구로 돌리면 우리가 더 축약된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할 때는 전치사로 요약할 때가 더 많아요. 잘 봐.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인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고가 났음에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인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절로 상세하게 풀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는요. 그냥 딱 두 개만 정해줄게. 여러분들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어떤 말이면요. 첫째, because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는요.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because of랑 그다음에 due to 이렇게 이거 둘 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despite라는 이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despite를 쓸 수 있다.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쓰고 싶다. 나는 지식인인 걸 뽐내고 싶다 하면은요. in spite of라고도 씁니다. 근데 나중에 미국 유학 가시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친구한테 뺨 맞아요. 알겠죠? 쉽게 쓰시는 거예요. 영어는. 자, 그래서 저것만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나 저거 다 알아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정법을 통한 도치를 통한 축약은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필기는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보고만 넘어갈게. 이거는 고3 때 아니면 딱히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고3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교재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도치를 통한 축약은 우리 고3 때 배운 걸로 하고 일단 그냥 한 봐. 필기 안 해도 돼요. 뒤에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만 쉽게. 알겠지? 자, 됐지? 그죠? 자, 여기 그냥 보세요. 도치를 통한 축약은요, 말 그대로 도치라는 게 뭐야? 도치가 뭐야?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도치는요, 쉽게 얘기하면 일부러 뒤집다는 뜻이야. 특히 영어에서는 뭐를 보통 도치라고 하냐면 주어 동사로 쓰는 거를 동사 주어로 바꾸는 걸 보통 도치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제일 많이 접한 도치 구문이 당연히 뭐야? 의문문도 도치 구문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냥 이것만 쓰세요. 이것만. 알겠죠? 도치라는 내용이 뭔지 알면 되니까. 왜냐면 도치 구문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되게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도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배웠지 사실 국문법에서는 도치를 안 가르쳐요. 국문법에서 도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알겠죠? 근데 영어는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치를 어디서 배우냐면 문학에서 배워요. 문학.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쌤이 저 도치 구문 가르칠 때 가장 최근에 봤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모라는 가수 알아요? 창모? 랩하는 가수인데 메테오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곡인데 거기에 걔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 부활을 예수처럼 이렇게 했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난 부활을 했어 예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부활을이라는 목적을 어떻게 해요? 서술을 뒤에다 빼버렸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도치라고 배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순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문학에서 배우는데 영어는 문법에서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치라는 건 일부러 뒤집었다는 거고 일부러 뒤집음으로써 어떻게 축약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요것까지만 쓰시면 돼요.
가정법에서만 씁니다. 가정법은 왜요? if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너네 가정법 if로 배우면 절대 안 된다고. 왜?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면 if를 안 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니네 if로만 가정법 고정해버리면 어떡해? if 안 쓴 가정법은 그건 아예 못 알아채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윤서야 뭐를 보고 가정법이라는 걸 간파해야 된다? 어디를 보고? 조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내가 딱 쉽게 뭐라고 했어 윤종아? 네 글자. 소관이 우쿠슈마 알겠죠?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이게 가정법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if에 있는 이 부사절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해서 쓴 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if I were 하잖아. 그 were이랑 그 다음 if I had been 했을 때 그 had 얘네들 if를 없애고 맨 앞으로 당기는 거야. 그리고 주어 동사를 뒤집는 거죠.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예문만 보세요. 그냥 이거 너네 시험에는 안 나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If Steve Jobs were alive today 원래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if를 안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were를 맨 앞으로 탁 당겨버려.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스티브 잡스 10년 전에 죽었죠. 자, 스티브 잡스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가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우쿠슈마가 들어가 있죠.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그는 오늘날의 아이폰을 보고 진짜 화들짝 놀랄 텐데 라고 하죠. 지금 아이폰 진짜 말도 안 되게 발전했을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놀라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hadn't Steve Jobs made iPhone 이것도 뭐야? If Steve Jobs hadn't made iPhone이라는 if절을 줄인 거야. 그래서 과거를 썼을 때 그 had를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아이폰을 만들었었죠. 과거에 만들지 않았다라면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상상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아마 지금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겠지? 이렇게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여기 보면 요거는 과거 완료인데 얘는 그냥 동사 원형만 썼네? have 안 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 가정법이라고 그래.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섞였다 해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배우는데 저는 이거를 일부러 가르쳐 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하러 그걸 구분합니까? 그죠? 섞였다는 거잖아. 니네 혼합 가정법 대표적인 게 이거야.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지금 친일파도 아마 없겠지? 이게 혼합 가정법이야. 일제강점기는 실제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죠. 실존했죠. 그게 없었더라면이라고 역사적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서 상상했지. 그러고 지금을 상상한 거네. 그럼 지금 친일파가 없을 텐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혼합가정법. 스티브 잡스가 그때 그 짓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아이폰 못 쓰겠지? 이게 혼합가정이에요. 알겠죠? 슈드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패스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돌치구분할 때 앞에다가 헤드랑 뭘 뒤집으면 다 가정법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법은 뭐를 보고 판단한다? 주절의 조동사 과거형을 보고 판단한다. 이게 더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 봅시다. 15분에 시작할게요. 상황이 좀 괜찮아졌어? 기침 잘 찾아줬네?
수학책이야? 저 요즘 수학. 자, 15분이네요. 동진아, 마무리하고 집에 가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핵심만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도치구문은요, 그냥 안 하려고요. 도치구문 관련된 거는 만약에 우리가 안곡정 시험 대비하다가 나오면 그때 세부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이거 생략만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서 뒤에 문장부터 가르쳐 줄게요. 자, 생략은요, 말 그대로 생략됐다. 이거 간단해. 예를 들어 내가 은초가 지금 뭐해? 라고 했는데 은초이가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꽉꽉 조사 싹 다 채워서 얘기 안 하죠. 왜? 저 밥 먹어요. 딱 저 밥 먹어요. 5마디면 되네요. 5단어만 탁 얘기하면 우리가 의미가 통해요. 왜요? 중간에 조사가 없어도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목적어고 어떤 게 서술어인지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나라 말은 조사 뒤에 그러니까 저는 할 때 그는 이런 걸 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생략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더더군다나 경제성에 환장한 민족인데 당연히 줄여 쓰는 걸 엄청나게 하겠지. 그러니까 생략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통 생략은요 어떻게 하냐면 글을 읽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그럼 다 생략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when이 언제냐면 consume드라고 그냥 when consumed 하고 끝나요. consumed는 pp죠. 과거분사는 기본적으로 잘 수동의 뜻을 갖고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소비하다가 아니라 소비되다라고 하면 되네. 그러면 여기 잘 봐. when it is consumed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왜? 언제냐면 소비가 될 때야 라고 하고 여기에서 그 소비되는 게 뭐냐면이라고 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PP가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자체가 수동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비동사는 맨날 뻑하면 생략하니까 그래. 언제냐면요 소비될 때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족했거든요. 그 제품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I know the product. 나 그 제품 알아 라고 하고 잘 봐. 여기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갑자기 your friends라고 해서 난데없이 주어가 나왔다는 거. 그럼 너네가 봐도 여기가 뭔가 탁 끊겼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맨날 생략한다고요. 왜요? use는 타동사인데 뒤에 없네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가 여기인데 이제 없다는 건 안 써도 명확하게 명사가 끊긴다는 느낌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안 쓰는 거야. 나 알아 그 제품. 근데 그 제품
네 친구들이 지금 쓰잖아. 이렇게 하면 알겠죠? 어순대로 쓱 간 거죠? 그래서 생략은요 거기다 딱 한마디만 쓰세요. 해석해서 문맥을 이용해 생략된 부분을 앞에서 찾는 것. 앞에서 찾는 게 생략의 핵심입니다. 저 한마디 쓰면 우리 고도화 끝이에요. 자, 다했죠?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또 이제 서랍만 만들면 끝나죠. 자, 우리 한번 서랍 만들고 개념을 드디어 마무리합시다. 자, 의존 축약과 관련된 캔버스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존 캔버스 훈련 키고 가로로 돌리시면 돼요. 이제 자, 우리가 동사에서는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럼 동사를 하나 더 쓰고 싶은 데랑 하나 어떻게든 줄여서 하나로만 쓰고 싶은 데를 배운 거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가 의존인 거예요. 자, 그럼 의존을 하나씩 배울게요. 의존에서 우리 총 4가지를 배웠어요.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배웠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관계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관계사는요 크게 첫째 관계대명사를 배웠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를 전치사와 활용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치사가 2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이요. 얘네가 각각 어떻게 발전했어요? 형용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발전했고 부사 역할은 관계 부사로 발전했죠. 그런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최종적으로 발전한 표현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속사였네요. 접속사는 아까 윤서가 얘기했듯이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로 나뉘고요. 종속 접속사로는 2가지를 만들 수 있죠. 명사절과 부사절. 그리고 마지막에 의존 포인트가 전치사였죠. 자, 그러면 반대로 축약할 수 있는 부분도 4가지를 배웠어요. 축약은 총 4가지로 배웠고요. 첫째,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 준동사 축약이라고 할게요. 준동사 축약은 크게 3가지로 배웠습니다. 준동사 축약은 첫째, 동명사 구문, 동사 구문, 부정사 구문. 자, 두 번째, 관계사 축약은 뭐 하나 배웠다? 계속적 용법으로 배웠다. 세 번째, 전치사 축약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도치를 이용한 축약을 배웠어요. 도치는 그냥 하나만 기억해달라 했죠? 이거는 가정법으로 쓰일 때 쓴다. 그러면 의존 캔버스가 끝납니다.
다음 16번 문장 듣기 16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다 됐죠? 자, 아까 의존 캔버스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문법 마스터 캔버스는 뭐지 싶었죠? 당연히 뭐겠어요? 동사에서 배운 캔버스랑 의존 추격에서 배운 캔버스 한 말 딱 합치면 그게 문법 마스터 캔버스고요. 그거 수요일에 물어볼게요. 아니다, 금요일에 물어볼게요. 금요일에. 이제 미리 예고할게요. 오늘 힘주도 없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문법 마스터 캔버스 여러분들 그려볼 수 있는지 저 데일리 테스트 시간 때 물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부터 문장 독해 볼게요. 자, 아까 그래서 내가 축약 인솔에서 얘기했죠? I've never heard my parents say a bad word about anybody 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완료 쓰인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건 현재 완료 16번의 포인트는 근데 4번은 결코란 뜻이거든요. 결코, 결단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뭐를 들어본 적이 없냐면 내 부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사가 2개 쓰였네요. 그죠? 왜요?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거든. 여봐. 생략이 돼도 자연스럽지. 여기에서 끊기는 게 자연스럽게 끊기잖아. 그지? 그래서 대시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여기 얘가 동사죠.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거 나쁜 말을 뭐에 대한이면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자,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죠. 정말 멋있고 대단한 부모님을 두셨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부모님이 되세요. 알겠지? 자, 17번 볼게요. Someday you may find yourself improved by all your struggles today. Find 혹시 이거 내가 지난번에 했니? Find 했나요? 아 했어요? 그럼 물어보기 쉽겠네요. 그럼 find 어떻게 해석하라고? 발견하다라고 하고 싶은데 하면 혼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제? 알게 되다라고 하라고 했죠? 근데 다만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그냥 목적어 하나 나올 때는요, 그냥 뭐뭐를 찾다라고 하셔도 돼요. 찾다 내지 발견하다. 근데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뭐가 같이 딸려오는 애들 있지? 얘네들은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목적어를 보호하다고 알게 되다라고 해달라고 했죠. find의 기본적인 뜻은요, 애초에 뭔가를 찾아서 알게 될 때 쓰는 겁니다. 자, someday는 언젠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언젠가, 어떤 날에. 자, 언젠가 너는 아마도 알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하면 되죠. 너 자신, 자, improved. 이거 PP네, 그죠? 형준아, PP 보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 서랍을 그려볼게요. 과거 분사, 분사, 준동사. 준동사는 무조건 뭐 해라? 선행사 큰일 나. 자꾸 관계사야. 윤청이 뭐 한다? 의미상해줘. 형제 알겠지? 자, 이 의미상해줘는 요 버전 이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너는 아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너 자신이 그러면은 윤서야 여기 왜 제기대명사 쓰였어? 이렇게 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했지. 너 자신이 improve는 뭐뭐를 향상시키다지. improved니까 뭐야? 향상된 상태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뭐야? 너 자신이 향상된 상태라는 걸 알게 될 때라고 하는 거죠. 자, by all your struggles.
수학은 이거 고생이란 뜻이에요. 고생, 고난. 알겠죠? 선생님 볼까? 언젠가 너는 아마도 알게 될 거야. 너 자신이 향상됐다고. 완전히 향상됐다고. 뭐에 의하냐면 너 모든 너의 고생들 운운할 거. 알겠죠?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값진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들죠? 지금 힘든 거 나중에 진짜 보상으로 돌아오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정 공부하면서 제일 애를 먹는 과목이 딱 두 개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 요거요. 왜 우리가 수학이랑 영어를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에 다녀오냐면 쟤네 둘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진입 장벽이 높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하기가 쉽게 실증나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 버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해가는 이유, 계속 학원 다니는 이유가 사실 저 두 과목이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작을 해서 그 진입장벽만 넘으면 어떠냐면 성적이 잘 안 떨어져. 되게 뭔가 매력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본인이 저는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끔찍하게 싫어요. 나오면 토할 거 그게 나였어 얘들아. 자, 제 과거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정말 싫어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세 글자로 뭐 하냐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대표적인 수포자였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 제가 모의고사라는 걸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1등급, 7등급, 1등급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때 담임쌤이 너 저 성적이 왜 이러냐? 국어랑 영어는 그렇게 잘해놓고 근데 솔직히 국어, 영어도 좀 뽀록이 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학년 때는 단 한 번도 그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이 7등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건데 참고 좀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걸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거였잖아 수학 없어? 잘 됐다. 그럼 더 잘 됐어. 너네 집 주변에 지금 고일과 하는 애들 있지? 그럼 니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쟤는 벌써 고일과 하네. 난 지금 중3 중2 것도 힘든데 그죠? 그거 속지 마. 80%는 허수야.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고등학교 1학년 거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잘해지냐? 그렇게 되는 가능성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알겠죠? 너네가 걔네를 이길 수 있는 내가 딱 하나의 비결 알려줄게. 중3은요 중3과 열심히 하면 돼요. 아까 보니까 은총이 중3과 하고 있던데 너네도 마찬가지야. 중3 수학이나 잘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너네 왜냐 고1 때 올라오면 너네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까? 언제 배우는 수학이 제일 어려워? 당연히 고3이지. 아니 고1이 제일 어려워.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알겠죠? 저 때 배우는 개념들이 엄청 어렵고요. 본인이 이과 계열로 가고 싶다. 나는 공대 이런 쪽으로 빠질 거다. 그런 사람일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중요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잘하려면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이 잘 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주변에 선행학습하는 학생들 때문에 본인이 부담감을 느끼거나 초조함을 느끼면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첫째, 그거 니네 지금 실력으로 절대 소화 못해요. 근데 그건 니네 친구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다 솔직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학원에서 꼬드겨.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서간이한테 고등학교 1학년 거 가르쳐준다고 너 괜히 쭉 이렇게 되거든. 뭔가 중3과보다 좀 더 높은 걸 배운다는 입장에서 학생이랑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나 지금 고등학교 거 한다.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솔직히 그냥. 알겠지? 너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중3 거 제대로 해. 알겠지? 중3 거를 제대로 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대부분 다 욕심내서 그 다음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니네 영어도 똑같아. 자꾸 그 다음만 외쳐. 지금 정작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새로운 거 가르친 거 하나라도 있어? 도치구문은 니네가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도치구문 제외하고 내가 오늘까지 가르쳤던 고도화 전략과 훈련에서 요새 하나라도 새롭게 배우고 있어? 하나도 없지.
근데 내가 너네한테 뭐냐 물어볼 때마다 제대로 대답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문장북에서 제대로 써먹은 적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그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가 제일 오래 걸려요. 근데 니들이 제일 잘못 공부해. 알겠지? 중3은 중3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중3 게 제대로 안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거 가서 얻어 터지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아, 고등학교 1학년 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해야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지금 것도 못하는데 뭐하러 고1 거라냐고요. 지금 걸 잘하면 고1 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알겠죠?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실제로 중2 때인가? 중2 때 중2 거를 복습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변 모든 내 친구들이랑 학원 선생님이 왜 그런 병신짓을 하냐고. 중2 끝났으면 중2 끝난 거지 중3 거야지 왜 중2 걸 또 하려고 하냐고. 왜냐면 내가 수포자였으니까. 차라리 그때 그 사람들 말 다 씹어버리고 혼자 차라리 곱셈 공식 외우고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법 과거하려고 떠오른다는.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는 좀 그렇게 해봐. 알겠죠? 난 그게 100% 확실하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알겠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결론, 오늘 개고생한 거 나중에 너네한테 값진 결과가 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중3 때 열심히 안 해놓으면 고3 때 분명히 후회. 근데 그 두 과목 투톱이 수학이랑 영어라고. 알겠지? 자, 18번 볼게요. And Seoul Tower has been a symbol of Seoul since it first opened to the public in 1980. 서울 타워 가봤어요? 남산 타워요? 저거 남산 타워. 남산 서울 타워죠. And Seoul Tower는 has been의 have pp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아까 석관아? 그냥 pp 자체가 은총아 무슨 뜻이라 했죠? 시간 정보가 완료죠. 그러니까 이름이 현재 완료지. 완료니까 그냥 어떻게 하시라고요? 완전히라고 해석하세요. N 서울타워. 그래서 18번에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since예요. since. 자, 남산 서울타워는요 완전히 되었어요. 뭐가? 서울의 상징이. 어때? 자연스럽게 영어 순서 맞죠? 자, 그리고 이제 since예요. since 같은 경우는 이게 접속사거든요. 자, 고3에 대한 했듯이 똑같이 해줄게 너네도. 자, since는 서가나 여기서는 뭐뭐 이래로라고 쓰였죠. 뜻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저 센스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갔다가 아 시간 정보 있으니까 요거는 뭐뭐 이래로로 해석해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해요. 그럼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 여기까지 읽고 여기에 이래로라고 쓰여서 여기에 결과다라는 걸 읽기 위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어때요? 뒤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지. 이러지 말고 센스는 원래 자체 뜻이 뭐냐면 기원이라는 뜻이야. 기원. 어디서 출발했냐라는 거야. 알겠지?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라는 뜻이야. 센스는. 그래서 센스가 나오면요 때문인지 이래로인지 찾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시작으로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어순대로 가볼게요. N 서울타워는요 완전히 되었어요. 서울의 상징이. 근데 뭐를 시작으로 상징이 됐냐면 그것이 최초로 열렸을 때 대중에게 1980년에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센스가 특히 요 이래로 쓰였을 때는 제가 하나만 문법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당연히 센스는 뭐뭐 이래로 시작점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땐 과거겠지. 그죠? 저는 2016년부터 영어 강의를 해왔으니까 since 2016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영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애초에 과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ince가 이래로라고 시작이 돼 이래로라고 쓰이면 과거 사실이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아까 하나의 접속사라고 했죠. 이거 부사절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럼 잘 봐. 그러면 주절은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
현재 완료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시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어떤지를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절은요 반드시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특히 이대로라고 했을 때 이 문법 포인트만 하나 잡아주세요. 알겠죠? 대신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현재 완료 쓴다 이대로. 그래서 여기도 봐봐. 현재 완료 쓰죠. 이대로. 됐죠? 센스 형태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라고? 시작으로. 알겠지? 그래서 뭐를 시작으로 내면 남산타워가 최초로 개방되었을 때 이후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 이거 지울게요. 자, 어드밋 같은 경우는요 너네 여기 T 하나 더 써야 돼. 그것만 좀 조심해. 어드밋은요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인정했다. 서건아 인정해. 멀려라고 하고 싶죠? 그죠? 그럼 여드밋은 자야 타야 타동사죠. 이제 명사 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 쓰인 거 보이시죠? 자, 여기가 목적어예요. 알겠죠? 자, 잘 봐. 동명사 형태가 어때? 조금 이상하지? 동명사 원래 동사 원형에다가 ing 쓰는 거잖아. 그럼 이게 동명사의 기본형이라고 하면 돼. 그죠? 근데 얘 지금 뭐 했어? 이렇게 했네.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네. 그죠? PP와 갖는 시간성의 서거나 뭐라고? 끝났죠. 그래서 얘는 애초에 무슨 뜻일 수밖에 없어? 과거 시간 좀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어드밋 티드래잖아. 그는 시인을 했었다네, 그지? 시인을 했었던 그 과거 순간보다 어때요? 더 전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더 이전에 실수를 한 거를 인정했다는 거. 당연하죠. 서원아, 당연히 실수를 인정하려면 당연히 실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하기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너네가 봐도 여기다 메이킹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실수를 그 전에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는 앞으로 그럼 실수하겠다는 건가? 그러면은 친구를 잃겠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거 미안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앞으로 실수할 거야. 미리 미안할게.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너네 여기다가 메이킹 쓰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럼 친구를 잃겠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PP 나왔을 때 have 항상 어떻게 하라고? 은정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완전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거 준동사잖아. 준동사의 완료형이 19번의 컨셉이었고요. 19번 문장은요 정말 중요해요. 고3 애들도 많이 들어요. 알겠죠? 그는 인정했어요. 뭐를 인정했냐면 완전히 만들었다고. 심각한 실수를. 어때? 되게 스무스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쉽게 완전히는 뭔 뜻이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라고 하던 거야. 알겠죠? 그 전에 실수한 거 너무 미안하다고 시인했다는 거죠. 됐죠? 자, 20번. I'm pretty proud of having completed a marathon myself. pretty는요 형용사로 쓰는 이쁜인데 당연히 어때요? pretty가 지금 뒤에 있는 proud 부사 꾸며주고 있네. 그럼 여기서는 매우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I'm pretty proud. 나 진짜 기뻐. 와, 이거 아까도 봤지? 어때요? 명사절을 지금 뭐로 축약한 거야? 동명사 구로 축약했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사 구문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근데 이것도 준동사 완료형이에요. 이것도 밸브 처리겠죠. 이거는 뭐가 동명사가 완료형 된 거죠. 나는 엄청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럽냐면 having completed. 이것도 have 플러스 pp네. 그럼 서관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having 완전히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완전히 끝마친 거를. A marathon, 마라톤을. myself, 나 혼자서. 자랑스럽겠죠. 41.19km 혼자 뛰었는데 당연히 자랑스럽고 안 배기겠어, 그죠? 당연히 내가 지금 자랑스러운 거야. 그럼 뭐야? 마라톤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정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운 시점과 마라톤 완주의 시점, 어떤 게 더 먼저예요, 준수야? 마라톤을 뛴 게 먼저죠. 그러니까 옛날에 마라톤을 다 뛰었던 그 추억을 회상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알겠죠? 마라톤 완주의 시점을 자랑스러워하는 걸 이 사람 지금 회상하는 거라고요. 아, 그땐 그랬지. 난 그때 그거 끝낸 게 아직도 자랑스럽다니까. 알겠죠? 지금 끝낸 게 아니라 예전에 끝낸 적이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과거 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써놨어요? 회상한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간단하죠? 오늘 20번까지만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남았네? 21번부터도 좀 해야겠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21번부터도 볼게요. 잠깐만. 아, 20번까지밖에 안 만들었네. 21번부터는 제가 교재 띄워놓고 올게요. 총 갖고 오는 거 문제 없니? 형진이랑 잘 보여? 오케이. 카메라도 보이는지 뭐 확인하고 할게요. 문제 없네. 자, 21번부터는 교재로만 볼게요. 자, having once failed doesn't mean that you are going to fail at everything. failed PP네? 그러면은 이거 문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완전히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once는 한 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해석하셨을 때 해석 연습에다 쓸게요. 완전히 한 번 failed 실패한 것이 doesn't mean 오케이 mean이 주어네요. 그죠? 그리고 having이 mean이 동사고 having이 주어죠. 완전한 것이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서거나 됐나 하면 내가 뭐 하라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 대식 관계선지 접속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지.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that 좀 뭐야? 그럼 적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선생님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요, you are going to be going to 부정사 뭔지 알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 너가 실패할 것이라고. At everything. 모든 것에. 라고 하면 끝나죠. 이것도 21번도 뭐가 핵심이에요? 준동사 완료형이 키워드였던 거예요. 지금 동명사 완료 쓰였죠? 준동사 완료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완료형 나오면 완전이라고 해석하시라고. 알겠죠? 21번도 별표감이네요. 완료형은 제가 싹 다 별표 쳐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형진아, 준동사에다 완료 씌우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다? 완전이라고 해석하라고요. 알겠죠? 됐죠? 얘기 다 맞추면 22번 갈게요. 23번 정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됐죠? 자, 21번. 아, 22번. 서가나, 뭐 수동태 뒤에 명사 있으면 되는데. 윤서야, 수동태 뒤에 명사 있으면 되는데. 은총아, 명사 있으면 되는데. 어?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형진아, 돼 안 돼? 안 될 건 왜? 자, 이건 또 몰랐지? 자, 윤총이가 지금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했죠? 얘들아, 아까 수동태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 뭐 입장에서 쓰는 거라고? 피해자 입장이라고 했죠. 왜냐면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얘가 피해자잖아. 그래서 내가 문법에서 목적어가 피해자라고 했죠.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다며. 그럼 피해자를 주어에다 둔다는 뜻이야. 그럼 목적어를 주어에다 뒀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없다고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잘 봐. 아, 무슨 인증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그럼 수동태지. 뭐야? 수동태지. 근데 뒤에 명사가 있네?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자, 이번엔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펄이, 현재 펄이 무슨 뜻이야? 전화하다? 그러니까 그게 전화하다는 뜻이 되기 전에 뭐였어? 부르다라는 뜻이야. 목적어를 부르다. 형진 혹시 별명 있어요? 별명 있는 사람? 아니, 별명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진이가 뭐 별명이 있다면 형진이를 별명으로 부를 수도 있죠. 왜냐면 폴 같은 경우 아까 find랑 똑같아.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 그럼 이거가 목적어를 OC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거죠. 이걸 수동으로 전환해 볼게. 수동태로 전환하면 당연히 목적어가 여기로 와야겠죠. 목적어 record라고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냅둘 거야? 뭐라고 불리는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나온 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VC로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해 확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주어에 의해서 OC라고 불리다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되죠. 이해됐죠? 조심해. 이거는 그러니까 너네 맨날 수동태는 무조건 뒤에 명사 없어야 돼 이러면 또 위험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가 저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is cold니까 불린다라고 하면 되죠. 최고의
약이라고. 웃으면 복용도 하죠. 슬프면 그냥 웃으세요. 낫게 해주면 되잖아. 그지? 아쉬운데 하나만 보고 가자. 하나만. 길면 안 할게. 짧으면 하고 가자. 하고 가도 되겠다. 그죠? 자. Many flights. flight는 여기 비행기라는 뜻이에요. 많은 비행기가 are being delayed네. B 플러스 ing죠. 진행이죠. 근데 B 플러스 pp는 수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합쳐서 뭐예요? 지금이니까 현재에 일어나고 있고 그게 수동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are being delayed. 딜레이가 뭐뭐를 지연시키다. delayed니까 지연되다라고 하면 되네.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죠. 자, 듀트 아까 가르쳐줬지. 성환아, 듀트 무슨 뜻? 때문에라는 뜻이죠. 동사는 뭐예요? 전치사죠. 그래서 지금 명사 나온 거 보이시죠? blizzard는요 눈보라라는 뜻이에요. 눈보라. 그래서 뭐 때문이냐면 눈보라 때문에. 자, 23번의 키워드는 현재 진행 플러스 수동. 시간 정보랑 태는 같이 엮여서 하나의 무사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V S.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고요. 숙제는 얘다 숙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캔버스 마스터는 우리 금요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빼고요. 그냥 40번까지 좋게 연습해보세요. 오늘 배운 거 연습하시고 개념 복습하시고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거 인강 올라가니까 모르는 거 있었으면 인강 확인하세요. 자, 고생 많았어요. 수요일에 뵙시다.